예, 이번에 은행과 보험력인데요. 아마 저희가 지하철 하면서 은행 보험 은행을 한 적이 있나? 없어요. 굉장히 좀, 네. 그러니까요. 와보안 처음 온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찬바람 불면 주식시장에서는 배당주이라면서 네. 은행주가 관심을 받는데 전반적인 은행이나 배당 전에 기업으로는 롯데손해보험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매각 얘기 네. 나오면서 급등, 그래도 너무 밸류 비싼데 그러면서 또 맞아요. 급변동, 요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 JKL 파트너스라고 해서 PF인 것 같아요. 네, 롯데 맞아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롯데가 아니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사모펀드 쪽인데 이쪽은 아무래도 2019년도에 이 롯데 손해보험을 3,734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를 했을 때 5년 정도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되팔아서 우리가 엑시트라고 하죠. 네.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이기 때문에 이제 할 때쯤 됐다라고 했는데 마침 또 사모펀드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 돌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기업의 가치 평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 매각가가 작게는 2조 7천억에서 3조 정도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얼마에 샀다고요? 2조 산 거는 3,700억이요. 우와. 네. 그러니까 대박이네. 굉장한 차익을 5년 만에 얻을 수 있는 네. 기회가 돌아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어디에서 거론된 건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나온 얘기 아니면 뭐 JKL 파트너스에서 네. 그 정도 되겠지라고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이 금융지주 쪽들이에요. 보통 신한, 그렇죠. 그리고 하나, 우리 이런 쪽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한창 주가가 그렇게 나오면서 잘 가다가 눌렸어요. 눌린 이유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로 매각가 2조 7천억? 이거 과대평가됐는데? 라고 이제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나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SK증권 연구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롯데손해보험이 업계에서 자산규모 7위밖에 안 되는데 매각가 너무 과대한 거 아니냐. 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런 밸류의 평균과 경영권 프리미엄의 50에서 85%를 가정을 해도 한 1조 2천억에서 2조 사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단 오늘은 급등했던 주가가 좀 눌리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금융주, 은행주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요. 네. 이복균 금감위원장이 해외 나가면서 설명회 같은 거 하면서 금융사들이 배당하는 거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그동안 그럼 자율적으로 배당 못했단 말이야? 못했죠. 배당 좀 자제해. 네. 이런 얘기를 전에 했었거든요. 맞아요. 내부 유보하고. 그런데도 배짱 튀고 한 데가 하나금융지주예요. 네. 그래서 좋게 보는 건데 맞습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기대감을 조금 키워봐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가도 선반영해서 올라왔다라는 그렇죠.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금융사 배당 자제하고 충당금 쌓아라 맞아요. 라고 권고를 했어요. 네. 그럼 규제 강화잖아요. 근데 그게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5월 9일에 보면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 해외 IR에 금감원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본시장 발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영국 런던에서 해외 기관들 만나면서 금융당국이 배당, 주주 친화 정책 관해서 금융사들한테 개입 안 할게. 니네 마음대로 해. 자율성 보장해줄게.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일단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말도 이제 다가오고 시장도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7에서 10%에 육박하는 배당 수익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은행 보험주가 좀 동반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지분이 들어가 있는 쪽이라면 뭐 배당 자제하라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네. 그렇지도 않은 명령 은행사, 금융사들에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네. 은행 보험주 말고 뭐 배당에서 관심 받는다면 또 볼만한 섹터나 기업은 다른 쪽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주가가 그만큼 계속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러네요. 배당금 자체가 네. 뭐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조금 더 주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배당 수익률이 맞아요. 높다는 건 주가 빠졌다는 얘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것들의 배당 수익률이 높냐라고 보면 은행 보험주 말고 네. 리츠가 높아요. 리츠 이게 많이 고금리 충격 때문에 주가 하락 계속됐고 PF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터졌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리츠 전체의 시가 배당률이 9%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K탑리츠 같은 중소형주는 10.3%까지 지금 배당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도 10%에 육박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에서 뭉칫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요. 이지스 자산운용 이런 쪽들도 펀드 활용해서 넣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공적인 연기금이라던가 공제외 이런 쪽들도 뭉칫돈을 여기다가 넣겠다라는 부분을 투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S-오일 같은 우선주죠. S-오일 우선주가 또 10.4%의 배당 수익률 나올 것 같고요. 9%대도 많습니다. 이게 많다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요. LX 인터내셔널, 바이오노트, 메가스터디, 금호건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짧게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당 수익률, 고배당주 이렇게 검색하시면 쭉 나오거든요. 네. 잘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 어려워요. 뭐 안전한 투자처로 배당주, 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시가 배당률 9% 한다고 그러면 사서 지금 배당 주나요? 연말까지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연말에 배당 9% 주는데 또 연초에 또 배당 낙으로 확 밀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세금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배당주 펀드라든지 배당 잘 주는 기업으로 미리 샀다가 올라가면 파는 게 최고야, 그죠? 그럼요. 배당 네. 받는 것도 어려워.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은행, 보험, 금융주, 배당주 얘기했는데, 예, 이런 섹터의 투자 전략 혹시 은행, 뭐 보험주 또 네. 관심주 있습니까? 관심주보다는 네. 이제 전반적인 좀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배당 시즌 앞두고 금융주 비중 확대 유효하다라고 내보내는 반면에 네. 다른 증권사들은 좀 의견이 달라요. 삼성증권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그냥 짧게 매매하고 아까 말씀하신 배당락 그리고 그 기간까지 배당 받을 수 있는 보유 기간까지의 주가 변동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부동산 금융의 관련 우려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요. 금융주 성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성장성과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또 움직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보다는 배당 시즌 반짝 노린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라라고 권고를 또 하고 있고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게 항상 은행, 보험 이런 쪽들이 규제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그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되는 거면 싸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대표분도 좀 얘기를 하셨어요. 밸류에이션이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낮은 거냐 이런 부분은 좀 의심을 해봐라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배당주를 배당 많이 준다고 쫓아가서 수익 내기 어렵다니까요. 오히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시면 그 배당 꽤 주거든요. 괜찮아요. 네, 물론 뭐 7% 그룹 안 주는데 네. 그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주로 투자하지 않았지만 배당 들어오는 기쁨 그런 거 좀 느껴보시면 네. 또 좀 투자할 만합니다. 네. 네. 오늘 사연관 차장님과 금융주 역까지 두 개역 함께 이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